시작하자. 9회 거의 다 왔어요. 11번 문항부터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나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는 0 분리는 2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하자. 일단 쉽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요. 판별식을 쓰게 되면 판별식 자체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아는데 인수분해가 쉽지가 않아. 근의 공수도 구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했어. 그럼 기본적인 행동 영역으로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쓰실 테니까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4요.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1이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난 이 식의 기능을 너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지? 족보 바꾸기 이렇게 말하면 돼.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행동 영역이요. 두 번째 행동 영역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근이라고 하면 이 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x의 값이잖니? 그럼 어떤 행동 영역이 올 수 있다는 거지? 대입에 대한 행동 영역. 괜찮습니까? 대입했을 때 참이 되는 값이요. 그래서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는 는 0 이렇게 말해줄 수 있지. 근데 난 여전히 얘의 기능이 뭐지? 라고 물으신다면 네가 아까 1번의 기능이 족보 바꾸기라며. 그럼 2번 얘의 기능은 뭔데? 뭐지? 차수 줄이기. 훌륭하다는 거지. 아, 나 차수 줄이기 이런 거지. 왜? 2차라는 차수 알파 제곱을 4알파 마이너스 1로 이런 식으로 2차를 몇 차로? 1차로 줄여줄 수 있다는 거지. 물론 베타도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지.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베타 플러스 1도 0일 테니까. 좋아. 그런데 나보고 구하라는 거 볼게. 나보고 구하라는 것 자체는 알파 제곱분의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분의 베타 거기에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1분의 알파의 값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그러면 내가 얘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라고 했을 때 잘 봐봐 얘들아. 여기 볼래? 알파 제곱이 4알파 마이너스 1로 2차를 몇 차로 줄일 수 있대? 1차로 줄일 수 있대. 야 그럼 여기 봐봐.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은 2차를 푸는 것보다는 1차를 푸는 것이 훨씬 좋을 테니 차수를 줄여봐. 알파의 제곱이 뭐라고? 4알파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괜찮아? 거기에 마이너스 몇 알파? 2알파 플러스 1 이렇게 해보자는 거지. 2차를 나는 1차로 지금 차수를 줄였어요. 그럼 얘를 정리하시면 어떻게 돼? 4알파 마이너스 2알파 뒤지면 2알파 끝이잖아.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 그렇구나. 결국 너는 내가 몇 알파로 표현할 수 있다고? 2알파로 표현할 수 있구나. 그럼 같은 논리로 똑같잖아 모양새가.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1 너는 똑같은 모양새로 여기다 베타를 집어넣어도 참이니까 그럼 너는 몇 베타라고 할 수 있는 거지? 2베타라고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나보고 구하라는 거 분수의 기본은 통분이니까 통분을 이쁘게 하세요. 2알파 베타분의 통분을 하게 되면 나 베타를 곱했어요. 그래서 베타 제곱 나 여기 알파 제곱 그래서 이쁘게 갖다 쓰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입니다. 이렇게 통분하실 수가 있죠. 분모 분자에 베타를 곱하면 베타 제곱 알파를 곱하면 알파 제곱 괜찮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얘는 결국 곱셈 공식의 활용이니까 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요. 그리고 나 알파 베타요. 그래놓고 이젠 숫자만 대입하시면 끝이겠네요. 합과 곱으로 다 표현한 거죠. 나 합이요. 4고 곱 1이요. 1은 생략 가능. 내가 1, 내가 1. 그리고 내가 4라는 거지. 그래서 답은 4의 제곱에서 2를 빼니까 몇이 되더라? 14가 되더라. 네, 요렇게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는데 어디가? 2알파
2베타. 선생님이 2알파 베타. 아오. 여기 2알파 베타라고 해놓고 여기 왜 알파 베타입니까? 2알파 베타. 그래서 얘 2.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어씨, 숫자 계산 실수하지 말자 그래놓고 2알파 베타 2알파 베타니까 얘의 값은 2였지. 그래서 14를 2로 나눈 답은 7. 요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서 12번 문항 볼게요. 12번. 제한된 범위가 있어요. 나 0부터 3까지만 여기 구간에만 주목하였을 때 2차 함수래요. y는 a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려줬습니다. 최대값 8, 최소값 4 이렇게 알려줬을 때 두 양수 a, b의 곱좀 구해달래. 그러면 우리 이렇게 표시하고 가자. 나 a도 양수여 b도 무슨 수여? 양수여. 우리들의 곱을 구해달래요. 답 자체는 a 곱하기 b 얘의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양수 곱하기 양수는 네모 박스 안의 값도 양수겠죠. 그럼 시작. 나 모양을 결정하는 이 창의 개수 내가 양수야. 그럼 나의 그림은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질 거란다. 대칭축 와야지. 대칭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에 의하면 나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2a가 돼서 대칭축이 1이에요. 이런 거죠. 그런데 나보고 주목하라는 이 구간은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0부터 3까지만 봐달래요. 그럼 이 대칭축이 1이기 때문에 내가 0 여기 이렇게 있었으면 3은 호로록 더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있었겠죠. 여기가 1이니까요. 즉 나보고는 여기에만 주목해 주세요 라는 거였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에만 주목해 줄래. 그러면 내가 너의 함수의 이름을 그냥 fx다 이렇게 이름을 주게 되면 최대값은 언제 갖는 거지? 바로 내가 최대예요 이런 거지. 그리고 내가 최소입니다 이런 거죠. 그럼 끝났네요. 최대값은 f3 x가 3일 때 최대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3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9a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면 6a 플러스 b요. 얘의 값이 몇이라는 거고 8이라는 거고. 그럼 식 하나 a와 b에 대한 식 하나 만든 거 맞죠? 이게 1번식. 2번식이요. 최소값은 x가 몇일 때 가져요? 1일 때 최소값을 갖겠네. 그래서 나 f1 꼭지점에 y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1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a-2a 플러스 b요. 나의 값이 최소값 4입니다. 식 2개, 미지수 2개, a와 b의 값을 구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1번식이요. 정리하시게 되면 3a 플러스 b의 값이 8. 2번식이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값이 4입니다. 난 1번식에서 2번식을 뺄게요. 그러면 결론 4a의 값은 뭐가 되고 뺐으니까 4가 됩니다. 그래서 a의 값은 1, b의 값은 대입하시면 5. 우리들의 곱을 구해달라고 했으니 답은 5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찍어주시고 거일 단톡방에 그냥 올려주시고 13번 문항으로 가볼게요.
자, 13번. 두 개의 복소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 포인트 자체는 Z1이라는 복소수를 n제곱하고 또 Z2라는 복소수를 n제곱하였을 때 얘네가 둘이 같아져야 된대요. 우리들이 상등이 되는 그런 자연수 n의 최소값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느낌이 와. 어떻게? 거듭 제곱하면서 뭐를 찾겠다는? 규칙을 찾아가겠다는 그 느낌이 온단 말이지. 그럼 시작해 보자는 거야. 어떻게? Z1의 값, 이 복소수의 이름은 1-2분의 루트 2였답니다. 네, 나는 이젠 거듭 제곱하면서 얘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씁시다. 그냥 Z1을요 선생님이 이름을 바꿀게요. 너의 이름을 A라고 요렇게 이름을 바꿀 거야. 너의 이름을 그냥 A라고 부를게. 그리고 이 복소수의 이름을 좀 이따가 B라고 이름을 바꿀게. 이름을 바꾼 것뿐이야. 그럼 시작. 난 거듭 제곱하면서 뭔가 규칙성을 찾고 싶어. 그래서 A의 제곱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분모를 제곱합니다. 1-i를 제곱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이너스 2i분의 루트 1을 제곱하면 2가 되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i분의 1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분모 분자의 곱하기 i 곱하기 i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시면 결론 마이너스 i가 되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니? 그럼 규칙을 발견했네. 어떤 규칙을 발견했어? 나요 선생님. a의 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i예요. 그럼 난 a의 4제곱의 값은 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요. a를 6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지? 우리 둘이 곱하면 되니까 i요. a의 8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둘이 곱하면 얘를 제곱한다고 생각해도 되고 얘랑 곱한다고 생각해도 상관없고 1이요. 아이고 기분이 좋습니다. a를 8제곱하면 1이 된대요. 그럼 a의 9승은요? a의 8승 곱하기 a의 1승이요. a의 13승은요? a의 8승 곱하기 a의 5승이요. 그러니까 주기성이 몇이라는 거야? 8이라는 거야. 아, 난 규칙을 발견했다. 얘를 세련되게 a의 n 플러스 8은 an 이렇게 n은 자연수 요렇게 표현하게 되면 플러스 8이 결국은 뭐가 된다? 주기성이 됩니다. 1 집어넣으면 a의 1승은 a의 9승 a의 2승은 a의 10승 a의 3승은 a의 11승. 규칙 발견. 좋아요. 이젠 B라는 녀석의 규칙을 발견해 보도록 하자라는 거지. 규칙 B라는 복소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듭 제곱하면서 뭔가 규칙을 보고 싶다는 거야. 그럼 B제곱이요. 분모를 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죠? 나 4예요. 분자를 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죠? 1 더하기 3i의 제곱이니까 나 마이너스 2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마이너스 몇 루트 3i요? 2루트 3i요. 그럼 얘는 분모 분자의 2분의 1씩 곱하면 또는 분모 분자를 2로 나누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네요 이런 거죠. 아, 아직 뭔가 규칙이 보이질 않아요. 좋습니다. 그럼 B세제곱이요. B세제곱은 B의 1승 곱하기 B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갖다 써볼까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거기에 곱하기 i제곱 B제곱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네요.
그런데 이 구조가 보이네. 어떤 구조?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나 동그라미 마이너스 세모. 그러면 분자는 동그라미의 제곱은 뭐가 되고 1이 되고 세모의 제곱은 뭐가 돼? 마이너스. 동그라미의 제곱에서 세모의 제곱을 뺄 테니까 세모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지? 루트 3i의 제곱은 마이너스 3이 되잖아. 거기에 2 곱하기 2는 뭐가 된다고? 4가 되네. 4분의 4의 값은 뭐인 거지? 1인 거지. 아하, 어머나 뭔 일이지? 또 발견했다는 거지. 누구를? b를 3승하였더니 b를 몇 승하였더니 세제곱하였더니 그것이 1이래. 그럼 주기성이 3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얘를 이쁘게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b에 n 플러스 3은 bn과 같습니다. 이때 n은 여전히 자연수. 이렇게 해버리면 플러스 3이 결국은 뭐가 된다? 주기성이 되더라. 다 끝난 거예요. 거듭 제곱해서 우리들의 값이 같아지는 n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얘들아, A의 주기성은 8입니다. B의 주기성은 몇입니까? 3입니다. 괜찮아? 이해해? 그러면 8과 3의 최소 공배수는 몇입니까? 24죠. 즉 n이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젠 n이 몇이라고 한다면 n이 24일 때는 24가 뭐라고? 3과 8의 최소 공배수인데 즉 a를 24승하게 되면 얘를 세제곱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때도 1. 24는 3의 배수라서 b의 3승을 전체 8제곱하는 거니까 1을 8제곱해도 1. 괜찮습니까? 이렇게 같아지더라 라는 거죠. 24의 정체는 3가 b의 주기성 3가 a의 주기성 8의 최소 공배수가 되겠네. 이렇게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 N은 24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겠다. 거듭 제곱해서 규칙을 찾자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괜찮아요? 네. 14번 문항 가볼게요. 이거 저번 시간에도 풀었습니다. 두 가지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fx 플러스 1은 는영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여러분들한테 fx-1의 두 근의 곱좀 구해달래. 그럼 선생님 이 두 근을 그냥 이렇게 말할 거거든? 잘 들어봐. 선생님 이 방정식의 근은 세모가 잘 들어봐. 이 방정식의 근은 하여튼 세모가 알파 또는 세모가 베타였어요. 그런데 그 세모 자리에 누가 들어오는 거냐면 증명을 할까? 그냥 증명을 해준 다음에 여러분들 빠르게 푸는 방법을 소개할게. 솔원 그냥 증명을 먼저 해드릴게. 정확하게 기억해. 나중에는 되게 빠르게 갔으면 좋겠어. 첫 번째, fx 플러스 2라고 불리는 이 방정식은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가지니 x-알파, x-베타라고 이렇게 갖다 쓰면 돼. 괜찮습니까? 최고창의 개수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지. 2차 방정식이라고 알려준 거 맞지? 그래서 최고창의 개수 모르니까 k라고 이렇게 세팅하는 거야. 그러면 fx-2라고 불리는 이 방정식은 요 식, 위의 식의 대신 내가 되기 위해서 x 대신 x-2를 대입해야지만 x-1이 되는 거 맞죠? 괜찮습니까? 위식에다 x 대신 x-2를 대입하면 x-2 플러스 1이 돼서 x-1.
그래서 나는 이 식에 x 대신 다 누구를 대입할 거냐면 x-2 가로치고 마이너스 알파 다시 가로치고 x 대신 누구를 대입할 거냐면 x-2를 대입하겠다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왜? 여기 x 대신 누구를 대입해야지? x 대신 x-2를 대입해야지만 x-1이 나오니까. 괜찮아요? 그럼 이 방정식 는영이라고 불리는 이 방정식, 즉 너의 두구는 너를 0으로 만드는 x의 값 또는 너를 0으로 만드는 x의 값이잖아. 그죠? 그럼 갖다 쓰자는 거지. 너를 0으로 만드는 x의 값, 즉 x-2 마이너스 알파를 0으로 만드는 x의 값 또는 너 x-2 마이너스 베타를 0으로 만드는 x의 값. 그런 x의 값은 하나는 뭐인 거야? 2 플러스 알파. 그리고 여기서의 x의 값은 또는 하나는 뭐인 거지? x는 2 플러스 베타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너의 두구는 하나는 누구? 2 플러스 알파 또는 그리고 또 누구? 2 플러스 베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해요? 괜찮아요? 근데 얘를 어떻게 봐도 되냐면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지. 요렇게 가볍게 여기다가 요렇게 쓰게 되면, 잘 들어봐. 솔2에 의하면 첫 번째 저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이런 꼴이거든. 세모는 알파 또는 세모는 베타였어.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야 선생님이.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식이야. 내가 너를 1번, 내가 너를 2번이라고 할게. 1번 방정식의 세모 자리에는 누가 들어오는 거냐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1 들어오는 거야. 괜찮아? 근데 나는 이제 2번, 이게 1번, 2번식 방정식의 x의 값을 구하고 싶거든. 그러면 2번식은 똑같이 세모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세모가 알파 또는 세모가 베타라는 사실이 변하지가 않아. 그런데 이젠 이 x 세모 자리에 x-1이 이렇게 들어오겠다라는 거죠. 세모 자리에 누가 들어오겠다고? x-1. 그러려면 저기서 말했던 저 뜻이 이 세모의 모양새가 x-1로 바뀌기 위해서는 요 x 대신 내가 x-2를 대입해야 된다는 거야. 나중에 평행이동을 배우면 이게 정말 이렇게 볼 필요가 없구나. 평행이동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평행이동을 안 배웠으니 이렇게 가는 거죠. 내가 x-2 되려면 이 세모의 값이 전체 x-1 되려면 아까 여기다가 x 대신 x-2를 대입하지 않았습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이 세모라는 풀이는 여기 대신 x 대신 x-2를 집어넣는 이게 아니라 아까 저렇게 풀 때는 x 대신 x-1을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근을 구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위에 것이 세모가 x-2 이렇게 됐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세모 자리에 누구를 대입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x 마이너스 여기가 2라고 x 대신 x-2라고 이렇게 갖다 쓰면 된다는 거지. 세모 자리 자체에다가 그냥. 왜? 선생님 여기는 x-인데 그게 아니라 요 식이 이게 세모인데 이게 이 방정식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x-1을 여기다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x 대신 x-2를 대입한 거니 나도 여기 세모에 x-2를 대입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x는 바로 알파 플러스 2가 되고 또는 여기서 나오는 게 x는 2 플러스 베타가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근데 요게 지금은 쉽게 안 보인다면 이렇게 식을 작성해서 너의 식에 x 대신 x-2를 대입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x 대신 x-2, x 대신 x-2. 그럼 근이라고 불리는 건 너를 0으로 만드는 값 알파 플러스 2. 너를 0으로 만드는 값 베타 플러스 2. 괜찮습니까? 요렇게 보세요. 평행이동 관점이 보이면 요게 좀 편한데 요렇게 식을 만드는 거
그리고 솔2는 우리가 평행이동의 관점을 배우게 되면 다시 여러분들과 훈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괜찮죠? 이거 원래 평행이동 관점이거든요. 하여튼 구했어요. 하나의 근은 2 플러스 알파, 하나의 근은 2 플러스 베타. 식 작성하는 건 어렵지 않지? 그럼 시작. 나한테 구하라는 건 우리 둘의 뭐를 구하래? 곱을 구하라고 했어. 우리 둘의 곱. 이 자체가 문제였어. 그럼 곱하자. 우리들이 곱하면 4 더하기 2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곱하게 되면 알파 베타 이렇게 끝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네. 그래서 답을 계산하세요. 문제에서 이 답을 주셨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뭐? 3. 알파 베타의 값은 뭐다? 2다. 그래서 계산 완료하면 4 더하기 6 더하기 2입니다. 그래서 답은 12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될 거예요. 잠시 찍어주시고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풀이를요. 평행이동 관점이라는 건 안 배웠으니까 그걸 굳이 배운 학생도 있지만 안 써먹는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요런 거 솔2 잠시 요거까지만 하나 찍자. 잘 봐. 이것까지만 하나 찍자. 두 근이 알파 베타래. 얜 방정식이야. 그러면 대입이라는 걸 꼭 잊지 마.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대입해서 참이 되는 값이란 말이야. 이해해? 그럼 여기다 대입해. 알파들. 그럼 F 알파 플러스 1은 0 또는 F 베타 플러스 1은 는 0이 되는 거 맞지? 그럼 나는 어떻게 주장할 수 있냐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 fx는 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플러스 1을 집어넣어도 빵이 되고 베타 플러스 1을 집어넣어도 빵이 되니 괜찮습니까? 난 fx는 는 0의 두 근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2라고 주장할 수 있어. 그럼 이젠 되게 쉬운 거야. 어떻게 쉬운 거냐? 이 방정식 세모는 하나는 알파 플러스 1 평행이동 관점으로 한 번의 식이 안 보이니까 우리들은 베타 플러스 이렇게 갖다 붙이면 그 세모 자리에 이제 네가 원했던 아까 전처럼 x-2를 쓰는 것이 아니라 x 대신 x-2를 대입한다. 이 관점이 아니라 그냥 여기 자리에 있는 그대로 x-1, x-1을 갖다 쓰면 되지. 그게 바로 이 방정식의 근이야. 그러니까 x는 결국 알파 플러스 2가 되고 여기서 나오는 x는 결국 뭐가 돼? 베타 플러스 2다. 네, 요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지금은 더 어렵거나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풀이도 하시고 요 관점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연습해 봅시다. 찍어주세요. 이제 15번 문항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실수 xy가 있대요. 그럼 여러분은요 항상 실수 xy라는 말이 나오면 머릿속에서 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아,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를 잊지 마시고 얘가 이용될 때가 많으니 실수 xy가 나오게 되면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 말은 결국 x를 제곱해도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또 누구를 제곱해도 y를 제곱해도 얘도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0보다 크거나 같다. 예. 얘를 쓸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젠 가볼게. 너한테 어떤 조건을 줘. 어떤 조건? x의 제곱 더하기 2y 제곱은 1을 만족시킨대. 이게 바로 조건인 거지. 근데 난 너에게 묻고 싶지. 얘의 기능은 뭐야? 또 여전히 족보 바꾸기. 나의 기능은 족보 바꾸기. x제곱을 y제곱으로 y제곱을 x제곱으로 이렇게 족보를
변신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묻는 거는 뭐를 묻고 있어? 지금 4x 더하기 2y 제곱, 4x 더하기 2y 제곱이라고 불리는 얘 최대값과 최소값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라고. 그럼 보자라는 거야. 나 너 문자가 2개라서 엄청 안 이뻐. 그래서 뭐를 해주고 싶은 거냐라고 했을 때 족보를 바꾸게 하고 싶다는 거야. 뭐로? 족보 바꾸기. 여기에 의하면 2y 제곱이라고 불리는 걸 나는 뭐라고 생각하고 싶다는 거지? 1 마이너스 x제곱이요. 이렇게 2y 제곱을 1 마이너스 x제곱. 괜찮습니까? 이렇게 바꾸고 싶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 x에 대한 이차함수가 돼서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라고 불리는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내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난 너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거야. 난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야. 대칭축이 뭐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바로 2가 돼. 선생님, 그럼 이 함수는요 최소값이 없잖아요. 이렇게 한없이 밑으로 내려오는데 최소값이 어떻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실수의 제곱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이. 선생님, 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집중. 너는 족보를 바꾼 거야. 2y의 제곱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바꿨거든. 집중해야 해. 2y의 제곱을 너는 1 마이너스 x제곱으로 바꿨어. 그런데 y의 제곱이 실수의 제곱이란 말이야. 괜찮습니까? 맞아요? 실수의 제곱에다가 2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맞지? y의 제곱이 이미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다 2배를 한다고 해도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여기에만 주목해. 여기에만. 그러면 이 말은 여기만 주목하는 거야. 이젠 여기만. 그럼 1 마이너스 x 1 플러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대. 얘는 이차함수잖아. 위로 볼록한. 즉 두 개의 근이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1인 거잖아. 근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어디야? 여기를 뜻하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즉 1 마이너스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이 함수 x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생각하자. 이것이 바로 제한 범위가 되더라 이거죠. 제한 범위. 다시 뭐라고? 내가 2y의 제곱을 1 마이너스 x제곱으로 족보를 바꿨어. y제곱은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1 마이너스 x제곱도 뭐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 x의 범위가 나온 거야. 다시 뭐라고? 1 마이너스 x의 제곱은 1 마이너스 x 1 플러스 x 이렇게 되는데 얘는 위로 볼록한 이런 함수가 될 것이고. 괜찮아? 근이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1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라서 위로 볼록한 함수가 그려지는 거 맞지? 근데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함수값 자체가 0 또는 양수여야 된다고. 그 부분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 이런 부분이 되지 않냐는 거야. 이쪽은 음수니까. 그래서 색칠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거지. 즉 x 대신 2를 집어넣게 되면 1 마이너스 3은 음수가 되지 않냐? 1 마이너스 4는 음수가 되지 않냐라는 거야. x가 만약에 5였다면 1에서 25를 빼는 거니까 음수가 되지 않냐라는 거지. x가 10이었다면 1에서 100을 빼니까 음수가 여전히 되지 않냐라는 거지. 양수가 되려면 x 같은 경우는 2분의 1,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만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양수가 된다 이 말이죠. 괜찮습니까? 요것이 바로 이 문제의 포인트,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문제 풉시다. 나 대칭축이 2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는 거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보는 거예요. 나 마이너스 1이요. 나 1이요. 대칭축은 2였으니까 여기에만 주목해달라는 거였어요. 여기 노란색.
그러면 답 맞추시다. 최대값은요, x가 1일 때 최대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x 대신 1을 대입하세요. 1 대입하면 나 4요. 나 최소값이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갖습니다.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4가 나오죠. 절대 2일 때 최대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이 범위만 보는 거니까. 괜찮습니까? 우리들의 뭐 좀 구해달라고? 곱 좀 구해달래. 우리들의 곱은 답은 마이너스 16이다. 네, 요렇게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15번 문항이었어요. 엄청 중요합니다. 넘어가서 19번 문항으로 가볼게요. 복소수가 있대요. 복소수 z는 1 플러스 i의 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2ix 마이너 2 마이너스 3i를 제곱하면 양의 실수가 된다. 일단 첫 번째 스텝. 야, 너 복소수 z야. 너 왜 이렇게 밉니 지금? 복소수는 항상 이렇게 실수부와 허수부로 이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너 엄청 못생겼구나 이런 거지. 그래서 난 실수부와 허수부로 정리를 하고 싶다는 거지. 정리하시게 되면 얘들아 봐봐. 요렇게 곱해져서 x제곱 있고 마이너스 요렇게 곱해지는 거 2xi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x 있고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어.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 갖다 쓰면 돼. 나는 i가 있는 항, i가 없는 항, 실수부와 허수부도 지금 이쁘게 정리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x의 제곱이 되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x요 그리고 마이너스 2요 이렇게 돼. 이쁘게 정리했다. 그럼 결국 z라고 불리는 얘가 양의 실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 또 개념이네. 여기 주목해줘 볼래? 한 번만 찍어줬니? 다시 한번 개념. 복소수도 한번 떠올려보자. 자, z제곱 판별법이라고 해서 우리 이렇게 케이스 분류하자는 거야. 개념. z를 a 플러스 bi라고 놓고 a, b를 실수 이렇게 세팅한 상태에서 네 가지 케이스로 분류하려고 해. 어떤 네 가지 케이스로 분류할 거냐? 일로 와줘. 표를 갖다 그릴 거야. 그래 놓고 이때 z제곱의 모습을 갖다 쓸게. 시작.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0이고 b가 0일 때를 보고 싶어. a도 0이고 b가 0이라고 한다면 z 자체가 0이야. 그 0을 제곱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지? 빵이 돼. 두 번째 케이스. a가 0이고 b가 0이 아닐 때를 보고 싶어. 나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 a는 0, 실수부는 0, b는 0이 아니다. 난 얘를 순허수라고 불러. 무슨 순허수라고 부른다고? 순허수. 순허수를 제곱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지? 음의 실수가 된단 말이야. 꼭 기억해야 해. 뭐냐? 얘를 제곱하게 되면 b제곱 i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b제곱이 된다고. 괜찮습니까? 근데 b는 0이 아니라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지? 나 음의 실수가 된다. 이 내용 꼭 기억해달란 말이야. 공식처럼 기억해야 돼. 순허수를 제곱하면 그거 무슨 수가 된다. 뭐가 된다고? 음의 실수가 된다고. i를 제곱해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i를 제곱해봐. 마이너스 9. 괜찮습니까? 이렇게 뭐가 된다고? 음의 실수가 된다고. 순허수를 제곱하면 음의 실수요.
난 지금 Z의 모양새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케이스. 이번엔 A는 0이 아니고 B가 0인 경우 넌 얘를 뭐라고 불러? A는 0이 아니고 B는 0이야. I가 없는 수를 우리는 실수라고 불러. 괜찮아? 그래서 정확하게 음이 아닌 음이 아니가 아니라 0이 아닌 실수야. 0이 아닌 실수. 0이 아닌 실수를 제곱해봐. 1을 제곱해도 1, 2를 제곱해도 2, 마이너스 5를 제곱해도 25. 즉 양의 실수가 되지. 얘의 결과는 A제곱이 될 것이고 A는 0이 아니니까 그 결과가 뭐가 된다고? 양의 실수가 된다고. 네 번째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경우 이거는 우리는 뭐라고 불러? 허수라고 불러. I가 하여튼 있는 수를 뭐라고 부른다고? 허수. 그럼 얘를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결과가 A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고 거기에 이게 바로 실수부 더하기 몇 AB? 2AB I가 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근데 확실한 건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니까 얘가 0이 아니라는 거야. 얘가 0이 아니라는 건 I가 존재한다라는 거거든. 나 I가 존재. I가 존재한다는 말은 뭐야? 결론으로 보게 되면 너는 0일지 0이 아닐지 모르겠으나 I가 있어? 그럼 확실한 건 나는 뭐라는 거지? 허수라는 거지. 허수. I가 있는 수도 허수라고 하니까.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이 네 가지 케이스라는 거야. 이건 누구나 알잖아. 0을 제곱하면 0. 당연한 거야. 맞아? 이거 순허수를 제곱하면 무슨 실수? 음의 실수. 괜찮습니까? 그리고 0이 아닌 실수를 제곱하면 양의 실수. 이건 누구나 아는 거잖아. 이건 중징대 아니요. 0이 아닌 실수 제곱하면 양의 실수. 0을 제곱하면 0. 맞아? 추가되는 건 이거지. 순허수를 제곱하면 음의 실수. 그리고 나서 허수를 제곱하게 되면 그때도 허수. 괜찮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렇구나. 그럼 일로 와봐. 두 번째, 여러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얘가 Z를 제곱하면 양의 실수가 된대. Z를 제곱하면 양의 실수가 된대. 얘들아 몇 번 경우니? 저 표에서 3번 경우지. 이것을 선생님이 한 번에 가라고 다시 표도 정리해 줬다고. 너도 표도 정리해야 된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도 모여야 되고 0이 아니고 너는 모여야 된다는 거야. 0이다 이런 거지. 그럼 이제 답 맞추자. 세 번째 스텝. 연두색을 이쁘게 인수분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x-2 x 플러스 1이 0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면 x는 모두 아니어야 되고 x는 2도 아니고 x는 마이너스 R1도 아니다 이런 거지. 둘 다 0이 아니어야지 전체를 곱하면 0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만족해야 해. 이고 노란색 부분은 또 0이어야 된대. 노란색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얘 인수분해하게 되면 x-3 x 플러스 1 얘는 0이어야 해. 그럼 이고 갖다 쓰면서 노란색에서 나오는 건 x는 몇 또는 3 또는 x는 뭐가 되는 건데? 마이너스 1이 되는 건데. 그럼 우리들 다 만족시키는 x의 값은 x는 마이너스 1이면 된대 안 된대? 안 된대지. 이 중에서 괜찮습니까? x는 마이너스 1도 아니고 2도 아니어야 해. 그럼 너 꺼져. 내가 답이네. x가 뭐? 3일 때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답은 x는 3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잘 정리해 주세요. 찍어주시고 이 내용 전체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지금 몇 분이니 혹시?
58분이야 벌써? 20번 한 문항은 다음 시간에 하면서 10회를 끝냅시다.